경복궁 똥물 잔혹사, 3,000명의 배설물과 전연사의 눈물. 조선 왕조 500년의 찬란한 기록화와 의궤를 펼쳐보면 그곳엔 언제나 서리빨 같은 위엄을 갖춘 국왕과 비단자락, 휘날리는 궁녀들, 그리고 근엄한 표정의 사대부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고상하고 위엄 넘치는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인류 공통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처절한 숙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루 3,000명이 넘는 인간 군상이 뿜어내는 똥오줌의 대서사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녘 경복궁의 안뜰에서 시작되는 그 장엄한 배설물 대행진을 말입니다. 왕비부터 말단 시녀, 대신들, 내시, 심지어 성벽을 지키는 경비병들까지 신부는 천차만별일지언정 그들이 밤새 정성껏 쌓아둔 황금 같은 유산을 쏟아내는 본능만큼은 지독하리만치 평등했습니다.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의 왕의 위엄이란 사실 똥냄새와 한 몸이었습니다. 왕이 보위에 앉아 과인은 백성을 위해 밤새 국정을 고민했노라며 성군 코스프레를 할 때 실제 그가 밤새 가장 절실하게 고민한 것은 아마도 오늘 내 장의 상태는 안녕한가 혹은 왜 하필 오늘 변비 기운이 있는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전체가 은근히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코를 찌르는 역한 향기에 물들어갈 때 그 위대하신 통치 철학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오물의 악취 속에서 처절하게 희화화됩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국가공인 오물처리 본부인 전연사의 인부들은 진정한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불쌍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처럼 화려한 관복을 입을 리 만무합니다. 대신 똥물이 철철 넘치는 바지와 다해진 장갑, 그리고 코를 막는 천 조각 하나에 의지해 새벽 4시부터 똥근을 시작합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어제 부장님이 시킨 기한서 때문에 야근했다며 불평할 때 전연사 인부들은 어제 서쪽 정각 김상궁이 유독 많이 싸질러 놨더라며 서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야, 이거 넘치면 내 발등에 다 떨어진다 하는 타박은 그들에게 있어 생존을 건 실무지침이었고 오늘은 왕의 변비 기운이 섞여 있어 통이 더 무겁다는 농담은 그들만의 시니컬한 복지였습니다. 제일 막 새벽 4시 황금빛 재앙과의 조우,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열리기도 전에 전연사 인부들은 이미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들의 무기는 화려한 검이나 창이 아닙니다. 길쭉한 나무 국자와 거대한 나무통, 그리고 지독한 냄새를 견뎌낼 강철 같은 비위입니다. 75.5칸에 달하는 궁궐 내 화장실은 그들에게 거대한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곳은 왕실 가족이 거처하는 내전 인근입니다. 이곳의 화장실은 겉보기엔 화려한 목조 건물이지만 그 밑바닥엔 왕의 은혜라기엔 너무나 정직한 오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부들은 익숙한 솜씨로 나무 국자를 휘두릅니다. 어이, 김씨, 여기는 어제 연회가 있었나 보구먼. 평소보다 점도가 달라. 그러게나 말이야. 고기를 얼마나 드신 건지 국자가 잘 안 들어가네. 이런 대화는 그들에게 일상의 업무 보고와 같습니다. 인부들이 짊어진 나무통은 오물이 가득 차면 수십 킬로그램에 육박합니다. 그 무거운 지게를 지고 궁궐의 매끄러운 돌길을 걸어갈 때 중심을 잃기라도 하면 그날은 인간 분수가 되는 날입니다. 특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상황은 지옥도로 변합니다. 미끄러운 돌바닥 위에서 똥통을 맨 인부가 넘어지는 순간 그 주변은 삽시간에 왕조의 체면이 구겨지는 똥물바다가 됩니다. 으악, 이게 내 팔자냐, 왕의 팔자냐, 비명소리가 들려오지만 동료들은 도와줄 엄두도 못 낸 채 코를 막고 멀찍이 물러서기 바쁩니다. 제2막 대신들의 위엄과 요강의 비밀. 날이 밝아오면 고관대작들이 입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고한 표정으로 수염을 만지며 국태민안을 논합니다. 하지만 전연사 인부들의 눈에 그들은 그저 잠재적 오물 생산자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정일품 대감이 화려한 가마에서 내려 인부들 곁을 지나갑니다. 이놈들, 이 신성한 궁궐에서 어찌 이리 고약한 냄새를 풍기느냐. 당장 치우지 못할까. 대감의 호통에 인부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예,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대감님,
어젯밤 댁에서 비워낸 그 커다란 요강도 결국 우리가 치운 겁니다. 입으로는 공맹을 읊으시면서 장 속에서는 평민이나 다름없는 찌꺼기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윗대가리들은 똥냄새는 맡기 싫어하면서 정작 그 똥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은 교묘하게 망각합니다. 아래 것들이 그 오물을 온몸으로 뒤집어쓰며 치우는 덕분에 그들이 이염이라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말입니다. 심지어 내시들은 한술 더 뜹니다. 왕께서 요즘 심기가 불편하시니 화장실 청소를 할 때 특별히 소리 나지 않게 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똥을 푸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인부들은 헛웃음을 삼키며 최대한 살금살금 국자를 움직입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똥을 푸는 소리조차 압수당한 이 시니컬한 현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독한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3막, 여름의 악취와 겨울의 빈결. 여름철은 전연사 인부들에게 가장 가혹한 계절입니다. 가마솥더위 속의 궁궐은 거대한 찜통이 되고 그 안의 오물은 빛의 속도로 부패합니다. 악취는 단순한 냄새를 넘어 물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파리떼는 구름처럼 몰려들어 인부들의 눈과 코를 유린하고 구더기들은 화장실 바닥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인부들은 코에 쑥을 꽂고 일하지만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그 지독한 향기는 저녁 퇴근 후 밥상머리에서도 가시지 않습니다. 왕은 냄새가 난다며 짜증을 내고 관리들은 전연사를 닥달합니다. 청소를 더 자주 해라. 물을 뿌려라. 하지만 물을 뿌리면 습도가 높아져 냄새가 더 멀리 퍼진다는 과학적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똥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고통의 종류가 바뀝니다. 배설물이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습니다. 인부들은 이제 삽 대신 정과 망치를 들어야 합니다. 얼어붙은 똥을 깨트릴 때마다 파편들이 튀어올라 인부들의 뺨과 손등을 때립니다. 추위에 갈라진 손등 위로 똥 파편이 박힐 때에 그 쓰라림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논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옥체를 보존하시는데 우리는 똥덩어리와 씨름하다 손가락이 나가는구나. 이런 탄식은 하얀 입김이 되어 겨울 하늘로 흩어집니다. 제3막 황금의 경제학, 똥도 돈이 된다. 그런데 이 지저분한 전쟁터에도 나름의 최첨단 경제학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자원순환의 선구자였습니다. 궁궐에서 수거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오물들은 단순히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음식, 즉 고기와 생선, 귀한 채소들을 먹었기에 그들의 배설물은 농업계에서 프리미엄급 비료로 대접받았습니다. 한성부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에는 인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연사가 수거해온 오물을 모아 농민들에게 유료로 판매한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게, 이건 중전마마께서 어제 드신 전복죽의 기운이 서린 특급 비료라네. 이걸 뿌리면 배추가 팔뚝만 하게 자랄 걸세. 라며 호객 행위를 했을 농민과 관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심지어 이 인분 판매권을 놓고 관리들끼리 뇌물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일이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돈 냄새는 똥 냄새도 이긴다는 자본주의적 진리가 이미 조선 시대에 완성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는 신성한 궁궐의 질서가 누군가의 변을 판 돈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은 역사가 던지는 지독한 농담입니다. 제5막 150년 전의 정화조, K2생의 자존심. 시간을 건너뛰어 고종임금 시절, 경복궁에는 놀라운 시설이 들어섭니다. 바로 2021년 발굴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동궁 권역 화장실 유적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땅을 판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 오물을 발효시키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현대식 정화조와 거의 흡사한 과학적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신사들이 창밖으로 요강을 비우고 하이힐을 신고 똥을 피해 다니던 시절, 조선의 궁궐은 이미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은 우리 궁궐은 천하제일의 위생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겠지만 사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여전히 인부들의 노고였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정화조라도 바닥에 쌓이는 침전물은 결국 사람이 직접 퍼내야 했으니까요.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의 흙에서 1g당 18,000개의 기생충 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150년 전 조상님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배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이와 들깨를 얼마나 즐겨 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배설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역사서가 감추고 싶어 했던 생생한 삶의 흔적은 결국 똥통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6막 에필로그, 똥통 속에 담긴 역사의 진실. 결국 조선 궁궐은 금빛 용마루로 장식된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매일 3,000개의 인간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략가는 왕이나 영의정이 아니라 전연사의 이름 없는 인부들이었습니다. 똥은 누구나 싸지만 치우는 건 우리 목이라는 그들의 시니컬한 철학이야말로 조선이라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온 힘이었습니다. 위대한 실록은 왕의 업적을 화려하게 수식하지만 그 왕의 장을 비워주기 위해 새벽 공기를 갈랐던 이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왕의 어진 아래가 아니라 전연사 인부들이 지게를 지고 오갔던 그 구린내 나는 길목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을 내리는 행위 하나로 모든 고뇌를 씻어내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의 매끄러운 돌길을 걸을 때 한 번쯤은 발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엔 새벽 4시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지게를 짊어졌던 이들의 땀방울과 에라이, 이 놈의 똥 세상이라며 뱉었을 그들의 침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정각의 곡선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을 묵묵히 쓸어냈던 그 시니컬한 노동의 가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하. 어떻습니까? 다음번엔 왕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진짜 왕실의 비밀이 담긴 국동 운영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만들어낸 가장 솔직한 결과물 속에 담겨 있으니까요.